선동에 춤추고 진실에 열폭하고 청원 게시판을 바라본 참담한 심경. 헌법에 엄연히 삼권 분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와대가 정당 해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 걸까요? 도무지 지금의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 해산에 20만 이상이 동의하였으니 청와대는 또 뭐라고 답변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20만 이상이면 하야 혹은 탄핵하실렵니까? 항상 무리수를 두거나 정도가 지나칠 경우 갖가지 의혹들도 난무하게 마련이죠. IT 출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월 통계만 봐도 청와대 사이트의 트래픽 중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이다. 지난 2월에 비해 2159% 증가했다며 최근 30만 건을 넘겼던 이수혁 사건 관련 청원이나 윤지호 씨 사건 같은 경우 청원 사이트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가을부터 당회의에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청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4월 통계가 나오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은 3.5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트래픽마저도 대부분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집중됐다면서 확인 결과 지난 3월 14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 씨 사건 등을 보도할 때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 입으로만 해명할 게 아니라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해 로그 파일 기록 등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그 파일 기록을 통해 접속 국가와 동일한 IP와 동일한 등록자를 확실히 구분해서 실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 숫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며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당 해산 청원 웹페이지 캡처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이 자느라 인터넷을 하지 않는 새벽 3시에 1초마다 30여 건씩 동의 숫자가 올라갔다며 122만 건 동의라는 숫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의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상 한 개의 청원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실제로 해보았더니 구글에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는 데 1분, 이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하는 데 30초, 이 트위터 계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로그인해 동의를 누르는 데 30초 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번 하는데 2분이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글 계정을 반복해서 만들면 한 사람이 순식간에 특정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구글 계정 무한 생성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올라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 버튼을 누르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로그인 방식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처럼 본인 인증을 한 뒤 회원 가입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4가지 포털, 소셜미디어 계정 가운데 자신이 가입한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한 뒤 동의를 누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에 모두 가입해 있다면 최소 동의를 4번 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네티즌 상당수가 이 4가지 포털, 소셜미디어에 가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 숫자를 실제 사람 숫자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다중 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 건수가 120만 건을 넘어섰지만 120만 명 이상이 진짜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한국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동의 건수가 14만 건을 넘은 민주당 해산 청원도 동의 건수가 곧 동의한 사람 숫자라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동의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수단의 국민청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들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 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하지만
그중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단다며 역사의 죄인이자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할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하는 게 누군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정말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작된 청원으로 위헌 정당이라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겼다고 결정 내릴 수도 있다며 바둑이 불려나니까 또 다른 강아지 만들어 킹크랩으로 배후 조종하는 게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중 의원 또한 이번 청원은 조작 정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농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한국당 해산 청원이 4월 22일에 시작되고 일주일이 걸려 28일까지는 20만 명이 청원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제 언론에서 도배하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100만 명이 더 추가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청원 게시판이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제 이후 보도를 보니 한국당 해산 청원 기사는 350개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기사는 180개로 해서 언론과 포털이 한쪽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좌파 세력이 아이디 무한 생성기를 이용해 무한 접속이 가능하고 조작의 게시판이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청와대가 정정당당하다면 한국당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해서 청원 게시판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신속 안건 처리 강행에 반발해 전국 순회 집회 등 장외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고한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한국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사당의 야합성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여는 등 상시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주말 장외 집회를 위해 광화문 일대에 집회 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의 견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순회 투쟁도 계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범여권 세력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이끌어가는 현실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우리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고통이 직접 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고한 투쟁을 해나갈 것을 각오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좌파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되찾아 놓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고 한 것은 한국당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국민을 모욕한 헌정모독이라며 이들의 대한민국 헌정 붕괴가 단순히 과장된 우려가 아님을 똑똑히 확인한 만큼 헌법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수 우파가 빅텐트 안에서 하나 되어 반정권, 반문재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에 제안해봅니다. 자유한국당 편말을 잠시 내리고 문재인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이라는 편말을 들어올릴 생각은 없나요? 그게 바로 빅텐트의 시작인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난국을 헤쳐나갈 지략가, 책략가가 자유한국당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신속 안건 처리 강행에 반발해 근조 20대 국회는 죽었다며 부활을 외치는 저항.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기를 소망하다는 글과 함께 삭발 장면의 사진을 게재하며 투쟁의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5월 1일부터 레이와 시대라며 한일 관계를 중시하셨던 아키토 천황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개인 SNS를 통해 즉위하실 나루히토 천황님께서는 작년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에서 뵙고 꽤 깊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잘 봐라, 누가 진정한 토착 외고인지라며 한나라 누가 이랬으면 또 벌떼같이 달려들었고
언론도 떠들어댔겠지. 개돼지들이 단순하고 자기 주체적 생각이 없습니다. 쇠뇌가 철저히 되어 좀비화된 때문이지요라며 토착외구 다령질에도 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좌파들의 이중성의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NYMR은 황교안 전 총리나 나경원 의원이 저 말을 써봐라. 또 국민청원 조작 100만 가주화했을 거다. 역겨운 민주파리 맘충 좌좀들아라고 전곡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이인영님, 강현영님, 노성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